안녕하세요. 미녀들의 돈 버는 스타일 미녀 개그우먼 신고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 옆에는요, 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나오셨죠. 우리 MTN의 간판 미녀 앵커 정혜승 앵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냈죠. 되게 눈을 이렇게 살짝 가리시니까 네. 더 아름다우시네요. 좀 가리는 게 낫나요? 네. 기다리셨어요. 네. 앞에 살 내리고. 네. 또 옆에는요. 아, 정말 빠지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지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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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고은씨 오늘 너무 귀여워요. 약간 이렇게 머리를 귀엽게. 지금 몇 살이시죠? 28살! 오늘은 저희가 미녀들 돈 버는 스타 퀴즈로 좀 문을 열어보려 하는데요. 여자 29, 남자 32. 이 나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29이면 고은 씨가 지금 28이니까. 네. 고은 씨 내년 나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실수하시고요. 저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 내일은 몰라요. 조금 짐작이 가요. 네. 제가 뉴스에서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평균 그 결혼 연령 나이 아닌가요? 빙고! 맞습니다. 아, 지난해 그 결혼한 신혼부부들 평균 나이가요, 바로 남자는 32살, 여자는 29살이라고 합니다. 네, 이 나이는요, 그 10년 전에 비해서 2.5배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그럼 고은 씨 내년에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분이 안 오시면 어디 계실 텐데, 연락이 없네. 한 말씀 전해주세요. 네, 내년에 가고 싶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아직까지 포기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내년에 갈 거예요. 누구랑요? 누군가랑 가겠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능력자신데. 아니에요. 통과 분들이 이렇게 패널로 오시면은 팀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나 봐요. 통화도 연락을 안 하냐고요. 저도 연락처 드렸는데. 화를 내고 그래요. 예, 아무튼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요. 내 집 장만 때문이란 이유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세값이나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제 뭐 1억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돈이 없다 보니 이렇게 맞벌이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사랑해요. 말로만 하루살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또 피디님이 또 결혼을 하셨는데 돈을 좀 많이 모으셨나 봐요. 네, 더 여성스러워지고 다소곳이 드셔서 지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가셔도 결혼하신 거예요? 예, 네. 결혼하신 거예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누군가 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좀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게 돈이 많이 들지만 사실 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만 좀 저희가 많이 알면은 전세값,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경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매랑 비슷한데요. 약간 그 경매랑은 조금 다릅니다. 경매가 좀 치열하다면 이것은 좀 덜 치열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요. 아까 옆에 살짝 오디오가 이렇게 들리게 됐는데 공매입니다. 공매도도 아니고 공매 뭐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잘 모르겠어요. 뭔지. 저도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공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미녀들의 돈 버는 수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요. 또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공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까 살짝 목소리가 예 급하신 것 같아요. 네, 나왔는데요. 공매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시다는 공매 전문가 김동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도 예승 씨가 공매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좀 더 이렇게 전문가답게 저희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공매가 뭔가요? 이 경매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 경매는 이제 개인 채권이 이제 그 법원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법원 경매 이외에 이제 다른 곳에서 매각되는 건 모두가 다 공매라고 보면 되고, 공매는 이제 그 국가나 정부 재산을 갖다가 매각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체납자액을 갖다가 암기재산을 갖다 공매하는 방법. 이래서 보다 보니까, 채권이 경매는 개인 채권인데 공매는 안에서, 공매는 이제 그 공채권이죠. 조세나 공과를 받던. 그럼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경매를 공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압류재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집이나 자동차 보통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네. 혹시 자동차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기 뭐 골동품, 미술품, 그다음에 동물.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또 이 동물을 또 공매도 하고. 동물이요? 네, 동물. 강아지, 고양이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고. 사자, 호랑이. 네, 그 서울대공원 같은 데는 이용기한 공매라고 하는데, 그건 암재산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차익이 초과되면 일반인들한테 그 공매 방식으로 해서 분양을 하겠죠. 이제 부동산에서는 보면 아파트나 다세대나 연립 이런 것 등이 있지만, 이제 이따 회원권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불량품 등을 일단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대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는 쉽게 말하면 임대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 때. 근데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라고 하지 않고 대부 물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물건에는 이제 크게 유입자산 물건도 있고, 수탁자산 물건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산 물건이 있고,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암예산 공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입자산 같은 거는 이제 소유자가 자산관리공사인데요. 유입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등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자산관리공사가 경매 등의 절차로 유입한 물건이죠. 그걸 갖다가 일반 대중한테 매각하는 방법을 공매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재산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제 공공기관 등의 비업무용 재산을 갖다가 자산관리공사 수탁하는 물건이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우리가 이제 양도세가 이제 보면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왜냐면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집을 팔고 나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이사 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매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일시적인 2주택을 기간을 주겠습니다. 2년 동안은.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면 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비과세 혜택을 기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다행히도 이제 2년 이내에 못 팔게 될 때는 자산관리공사에 수탁을 하면은 그 주택은 없는 거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 받은 제도입니다. 부기재산 같은 거는요, 국가의 잡정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잡정재산. 그러니까 국가의 잡정재산 같은 거는 일반인한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을 자산관리공사한테다가 위임해가지고, 이제 매각으로 처분하는 방법도 있고, 대부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팔지 않고 임대하는 물건이 있죠. 그런 물도 있고, 압류하는 물건이 있는데, 조세채권. 조세채권을 보면 지방세무서나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이제 공과금 있죠. 우리가 이제 공과금은 이제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 등이 체납자액이 발생하면 일단 독촉적계를 거쳐가지고 압류한 다음에 압류한 재산을 갖다가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럼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해서 이제 처분하게 되죠. 그러면 압류된 재산이든 부주재산이든 아파트나 주택을 조금 더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매보다 한 10% 정도나 15% 정도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보면 그게 공매의 장점입니다. 경매보다 싸게 될 이유가 없어요? 경매는 이미 많은 매뉴얼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공매는 아직까지 이제 공매의 특성이라든가 입찰 방법을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매 대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위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경매를 할 때는 법원에 가잖아요. 그럼 공매할 때는 자산관리공사에 가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이제 자산관리공사는 이제 2003년도인가요? 2004년도인가요? 7월달에 전 모든 물건이 인터넷 공매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이죠? 네,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차를
예를 들어 압류 공매 같은 거 예를 들면 월요일 그 10시부터 수요일 날 그 17시까지, 5시까지 24시간 입찰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그 온미드 사이트 들어가면 됩니다. 온미드요? 예, www.onbi.co.kr입니다. OLBI. 이게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한글로 온미드라고 치면 한글로 치세요. 한글로 치세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 말고도 뭔가 공매의 그런 장점 뭐가 있을까요?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우리가 지금 이거 알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물건이 저희 공매 물건의 한 95%를 차지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5%의 그 공매 자산관리공사 이외의 그 시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탁회사 공매라든가 또 다른 금융기 관련 직접 공매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뭐 90% 이상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인터넷 공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고 또 이 경매처럼 이렇게 권리 분석을 이렇게 일반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 낮다는 그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입찰할 때 그 참여하는데 비용이 따로 들거나 하진 않은가요?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 현장에 입찰 들어가야 돼서 그러니까 그 매각일에 그 매각 장소인 그 법원 경매 장소에 참여하지 못하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대리 입찰은 무슨 가능하지만, 네, 원비드 자산관리공사에서 지난 인터넷 공매 같은 경우는 현장 입찰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 입찰이 가능합니다. 오, 24시간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여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간 같은 거는 어때요? 이게 처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이게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매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설명을 해드리면 그 최초 매각이 이제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입찰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11시에 개찰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된다고 합니다. 그럼 유찰되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그 다음 주 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시 입찰 기한이 주어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첫 번째보다 10% 저감돼가지고 입찰이 진행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요, 뭐 며칠 걸려서 또 유찰되면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진짜 경매는 이제 보통 한 달 있다가 하죠. 네, 일주일 만에 낙찰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말씀하는 거는 빠르네요. 공매의 85%를 차지하는 이 압류 공매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근데 그 물건이 공매 물건의 85%를 차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대부분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목요일날 개찰해서 유찰자가 없으면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수요일까지 입찰 기한이 또 주어집니다. 10% 저감해가지고 그래도 입찰자가 없으면 4주만 진행되면 이제 가격 자체가 60% 가격으로 떨어지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 들어가지고 이제 입찰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요일 날 11시에 개함을 한다는데 개함을 연다는 얘기인데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건 개찰이라고 하죠. 개찰하게 되면 11시 반쯤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다음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14시에 매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날로부터 1,000만 원이 이제 미만인 경우는 7일 이내 대부분 낙찰가 주어지고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기 한이 주어집니다. 오, 기간도 꽤 기네. 길죠. 법원 근무 같은 경우는 30일인데 거기에 이제 또 10일간의 납부 최고 기한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은 그 지연이자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 70일이 납부 기한이 됩니다. 2배 정도의. 네, 그렇습니다. 그 돈도 안 들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24시간 언제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참 관심을 가는데요. 그렇다면 그 인터넷 공매를 통해서 입찰하는 과정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첫째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원비드에 회원을 가입해야 됩니다. 회원을 가입. 무료죠? 네, 무료. 입찰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찾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좋아하는 게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도 있을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을 수도 있고 연립도 있고 이런 단독주택도 있고 기호에 맞는 물건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 물건을 분석을 합니다. 이 물건이 나한테
적당한가를 판단해서 그 등기부상이 공부상, 공부상 우리가 그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 분석해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부상으로 이제 보면 이제 그 등기부 요즘에는 이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는데 인터넷으로 등기부 정보를 열람해가지고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그 채권이 뭔가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법원 경매나 이제 공매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거든요. 낙찰을 받으면 그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촉탁으로 소멸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보다 앞선 권리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갖췄다든가, 뭐 전세권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인수하게 되죠.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그 시군구청 이제 뭐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거를 이제 그 열람하고 그다음에 토지인계 확인을 열람해서 뭐 건축이라든가 다른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농지인 경우는 이제 그 농지 취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지라는 건 논밭 이런 것들이거든요. 논밭 같은 경우는 취득하려면 반드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주말영농 농장으로 해서 이거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농지인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냐면 대금납 경매에서는 이제 그 매각 허가 전까지 해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되는데 공매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 못 받으면 소유권 전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그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전환기 하지 못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낙찰자가 패소한 사건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입찰한 일주일 전에 그 읍면동 사무소 가가지고 그 농지 취득 자격증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면 공매집행기한 등에 방문해가지고 공매집행기한이라든가 세무서 등에 이제 그 공매집행기한 같은 경우는 뭐 온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온비도 입찰돼서 물건에 보면 우측에 맨 위에 가면 공매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를 통해가지고 이제 담당자를 권리고 이제 그 문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서나 임대차 현황이나 또는 이제 공매물건 공고 내용도 이 온비드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확인하고 공매 담당자한테 통해서 이제 그 질의를 통해서 이제 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센터를 방문해가지고 그 처음에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지 않습니까? 그 등기부 등본에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그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돼 있다면 대항력이고 대항력이 있다면 배분요고 경매에서는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데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다른데 그 의미는 같은 내용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를 안 했다면 낙찰자가 인수인데 대항력이 있어 인수인데 그런 경우 아까 좀 전에 우리 같은 이제 그 1억짜리 아파트가 5천원 떨어졌다면 대항력 임차보증이 2, 3천 정도 인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경우. 추가로 2, 3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낙찰대금에다가 그 임차보증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그 일주일 전에 그렇게 알아봤는데 2, 3천을 내가 더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포기하겠다고 하면 보증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고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네, 입찰보증은 몰수되는 겁니다. 실무에서 가끔 보면 이제 입찰보증을 몰수당하는 당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그러니까 이제 그 경매나 이제 공매를 접할 때 일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는 이제 공매장이나 경매장을 안 가게 되죠. 앞에 상처가 있어서.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를 사면 더 이상 나에게는 행운이 안 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의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소한 주의만 붙이면 되는데 등기부 띄어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아까 초반에 너무 온비드 하나만 믿고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꼼꼼함이 필요하군요. 네. 온비드만 믿을 게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간단하다 그러면, 네. 이제 쉽다 그러면, 더 이상 공매가 아닙니다. 그, 공매라는 거는 우리가 싸게 사서 네. 수익을 더 높게 낼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렇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간단한 시스템이라면, 네. 더 이상 공매가 아니죠. 네, 그런데 전문 용어 나오니까 머리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장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권리 분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 대장이라든가 기타 입찰대상 물건 또는 감정평가서를 보고 분석할 수 있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에서 우리가 유의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 점유자가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를 직접 현장에서 입찰대상 물건에 기재된 물건이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 집행관 제도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정확히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현황조사 제도가 국세지표에 도입돼서 공매도 생깁니다. 네. 좀 전에 말했던 그 납부 기간도 60일도 그 2012년 1월 1일부터는 좀 안타깝지만 30일로 단축됩니다. 그럼 세상에 빨리 사야겠네. 그래서 네, 이제 어디가. 네, 점유자를 확인하고 네. 또 유치권자가 있는지 또 확인해야 합니다. 아, 싸게 사면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수리비가 든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피해 사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매각결정을 뭐 취소 요청한다든가 또는 감액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세입부 예약부 고치는 게 더 어렵다 싶습니다. 보통 집을 살 때는 살 때를 또 생각을 하면서 사게 되잖아요. 근데 뭐 내가 샀을 때보다 이거 좀 더 비싸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건데 혹시 그때를 대비해서 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